창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을 할 수도 있고, 렌탈을 할 수도 있고, 제조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유통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받아다가 제가 팝니다. 유통을 하려면 전부 다 자수성가 하셨겠지만 어쨌든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같이 인터넷 시대에는 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사면 싸게 사고, 돈이 적은 사람이 물건을 사면 물건값이 비싸집니다. 그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많이 사는 사람이 싸게 사서 싸게 날리면 그 사람은 계속 많이 팔겠죠. 이게 자본주의 원리고 지금 시장 경제 논리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싸게 사고,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좋겠죠. 이게 유통인데,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아이템을 정하겠죠. 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템 좋습니다. 아무거나 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템을 결정을 했으면 매출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아이템이 먼저냐 매출이 먼저냐,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템도 매출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템을 했는데 달에 100만원 밖에 못 팔아. 그래서 마진이 10만원 밖에 없어. 10만원 갖고 못 먹고 살죠. 그러니까 매출이 되는 거를 찾기 위해서 아이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아이템은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매출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말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양말을 파는 이유는 매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양말 팔아서 부자 되고 싶어서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양말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팔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거를 생뚱맞게 어디에 파는지 어떻게 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파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어디다가 떼서 가져와서 우리 매장이나 창고에 재놨다가 어디에다 파는지, 영업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서 배웁니다. 열심히 하면 잘 가르쳐 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배웁니다. 어떤 아이템이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양말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일을 해서 그 모든 걸 다 배웠어. 나는 독립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나옵니다. 나와서 예를 들어 요즘 국내에서 양말 만들어서 돈 안 되니까 중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중국에다 수입해서 그대로 팔면 되겠죠. 하지만 이건 그냥 저가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그럼 소비자한테 비싸게 보여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양말을 완제로 갖고 올 수도 있고 반제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완제로 갖고 와서 오면은 그 중국 제품이 나한테 독점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은 저가 브랜드끼리 부딪혀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중국에서 반제조되는 양말을 마대자루로 막 넣어서 막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예를 들어 특허를 가지고 발가락 양말로 약간 바꿔서 그걸 하나하나 재포장해서 기능성으로 해서 좀 비싸게 파는 겁니다. 왜냐?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비싸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조가 되는 겁니다. 제조 유통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조업자가 되는 겁니다. 원재료를 갖다가 내가 1차 가공을 한 겁니다. 양말 모양으로 왔지만 앞에 내가 발가락 모양을 넣어서 얘는 제조가 된 겁니다. 제조가 되면 나는 제조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반 유통업을 하는 사람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을 누구를 더 도와주겠습니까? 바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유통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운송비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많이 갖고 올수록 운송비는 싸집니다. 컨테이너 하나 20피트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뭐 비워서 가져오든 꽉 채워서 가져오든 운송비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꽉 채워서 와야 됩니다. 자, 꽉 채워서 왔다. 그럼 최소한 뭐 수입을 한다면 20피트를 가지고 와야겠죠. 뭐 한 파레트, 두 파레트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통 20피트에 10파레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한 파레트, 두 파레트 가지고 오면 운송비가 그 20피트 하나 가지고 오는 것보다 물건값이 비싸집니다. 자, 그래서 꽉 채워서 가지고 오겠죠. 꽉 채우고 가지고 오면 분명히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 다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창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을 하더라도 창고가 필요하고 제조를 하더라도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제조를 합니다. 자, 제조를 해서 삽자를 내고 1차 가공을 해서 더 비싸게 팔아서 더 마진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라고 했죠. 왜 매출이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조 창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원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보통 10억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매출 규모는 10억입니다. 근데 창업을 해서 매출을 10억을 하려면 월 매출을 한 9천, 8천, 9천을 해야겠죠. 8천, 9천을 하면 유통을 하면 마진이 10% 안 나옵니다. 10%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하지만 제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를 하면 매출이 마진 구조가 다릅니다. 30%? 40%? 왜냐? 기능성을 넣었고 그리고 제품은 특이하죠. 다르게 내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소비자한테 더 어필하고, 자, 그렇게 대비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조 9천, 8천을 팔면 마진이 30%면 답 나오죠? 그러면 나는 월 1,000만 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건비다 뭐다 다 빼고 그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또 창고죠. 창고, 공장. 아까 유통을 하더라도 창고가 필요합니다. 뭐 내가 팔려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망하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면 매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출을 9천, 8천 하면 10%밖에 안 남으면 800, 900밖에 안 되는데 제조업으로 바꾸면 마진이 30%니까 더 남잖아요. 자, 그러면 창고가 중요한데, 자, 매출을 하자마자 창고를 살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돈도 잘 안 빌려줍니다. 매출이 있어야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매출이 10억이 돼야 이 업체는 좀 하는 업체구나. 왜냐,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자,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임대를 하겠죠. 한 100평 정도 되는 창고를 내가 빌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평당 2만원에서 한 200만원 합니다. 그럼 100평을 200만원 월세 주고 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2년을 합니다. 자, 2년을 해서 내가 처음엔 아니었겠지만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면서 자, 매출 10억을 합니다. 자, 매출 10억을 하면 이제 공장을 알아봐야겠죠. 야, 공장을 알아보는데, 자, 은행에 보통 뭐 공장 빌리면 한 3% 정도 나옵니다. 자, 3%라는 말은 한 8억을 빌리는데 한 이율이 3%면 연이자가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한 200만 원이죠. 그럼 아까 월세랑 같아지죠. 그럼 나는 8억 정도를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8억이라는 것도 매출 기반이고 그리고 공장 담보로 빌려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매출이 있어야 공장 담보로만도 못 빌리고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아까 똑같죠? 내가 매출을 일으키니 내가 월세를 주던 거를 내가 원하는 공장을 사는 겁니다. 8억 정도 되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면 내가 그 이제 사업을 잘해서 10억씩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10년을 유지했다. 자, 내 8억에 산 공장이 10년 후에도 8억일까요? 아닙니다. 짜장면 값도 오르는데 공장 값은 더 오릅니다. 땅값이잖아요. 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땅은 사야 됩니다. 유지만 하면 됩니다. 뭐 그걸 내가 뭐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내리든지 말든지 오르든지
상관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몇 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땅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릅니다. 자, 무조건 오르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매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아까 매출을 1년에 10억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매출은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사장인 내가 매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 매출을 하기 때문에 아이템도 있고 공장도 생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중국에서 뭐 달에 1억씩 파니까 1억을 뭐 수입을 했어. 수입을 하는 거라 뭐 내가 만약에 5천만 원만 수입을 하는 거라 내가 2억을 수입하는 거라 단가가 벌써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진짜 유능한 내가 1억을 한 달에 1억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진짜 유능한 영업사원을 데리고 왔어. 자, 근데 그 친구가 5천, 6천을 해. 근데 나는 3천, 4천밖에 못해. 자, 그러면은 합해서 1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됐는데 자, 그 친구가 바보가 아닙니다. 내가 매출을 우리 회사의 매출 이만큼 내가 다 하면 내가 나가서 하면 되지.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금방 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내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집니다. 내가 계획을 짜고 있었겠죠. 아까 공장도 있고 매출 대비 뭐 이자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 원가도 내려야 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매출이 줄어버리니까 그 계획이 모두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남한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매출을. 그럼 시스템을 정확하게 하든지.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매출을 하면 직원이 갖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사한 게 이제 뭐 중국집이죠. 중국집 같은데 이제 기술을 주방장이 만약에 내가 아니다. 돈 많이 주고 주방장을 데리고 왔다. 근데 그 주방장이 뭐 농땡이를 핀다거나 아니면 돈 더 많이 준다는데 가버리거나 이러면 사업이 흔들리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에서 매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매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아까 양말 이야기를 했죠. 양말을 재제조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유지하고 자, 그리고 제일 이제 또 중요한 게 뭐 브랜드죠.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 사업체를 키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내 브랜드를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뭐 중간 도매업자라든가 뭐 유통업자 많습니다. 난 제조를 이제 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제조업자들의 농간이 좀 있습니다. 집 팔고 싶은 거 팔겠죠. 마진 좋고 팔기 쉬운 거. 자, 하지만 소비자가 나 이거 나이키, 나 이거 줘. 아디다스, 나 이거 쓸래. 뭐 이름도 없는 거, 뭐 3디다스 이런 거 안 씁니다. 브랜드. 그러니까 제조를 해서 내 브랜드를 해서 내 아이템이죠. 이거를 키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뭐 브랜드가 약했더라도 최대한 계속 이제 내 브랜드를 뭐 만들었다. 예를 들어 제롬, 제 이름입니다. 자, 제롬이라는 브랜드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계속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노출을 시켜서 나중에는 제롬 양말 주세요 하도록 그냥 양말 말고 제롬 양말 주세요.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롬이라는 광고를 계속 때리면 계속 나를 마케팅해서 올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카스 잘 아시죠? 그 동아제약 바카스 있습니다. 바카스가 소비자들이 바카스를 찾습니다. 약국에 가면은 피로회복제를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바카스를 주세요 합니다. 자,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국에 가서 뭐 피로회복제 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약사들은 바카스를 주는 게 아니고 비타500이나 엉뚱한 걸 줍니다. 왜냐? 걔들이 마진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외상도 됩니다. 왜냐? 걔들은 매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밀어냅니다. 자, 하지만 동아제약 바카스는 없어서 못 팝니다. 자, 약사들이 바카스를 사려면 현금으로 사야 됩니다. 현금을 주고 박스로 재놓는 겁니다. 왜냐? 소비자가 바카스를 찾으니까. 자, 이렇게 네임밸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동아제약은 바카스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거죠. 자, 그러면 제조를 하는 나는 팔 때가 아주 많은 겁니다. 없어서 못 파니까. 하지만 신종 뭐 비타500이나 뭐 비타100, 비타1000 이상은 이제 애들이 나오면
얘들도 제조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있죠. 자, 근데 팔아야 되고 하는데 바카스 때문에 못 팔아. 자, 그러면 밀어내기를 하든지 외상을 주든지 가격을 내리든지 마진을 많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사는 뭘 팔겠습니까? 마진이 바카스는 100원 남고 비타 500은 300원이 남아. 그럼 당연히 비타 500을 파는 겁니다. 자,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조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제가 계속 일반 창업 아닌 제조업 창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맥락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도 우리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유통만 하진 않습니다. 나중엔 다 제조 쪽으로 다 갑니다. 왜냐? 제조가 그만큼 마진도 좋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매출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